홍삼 한 뿌리가 세계적인 팝스타의 인생을 바꿨다. 오늘은 한국의 전통 건강식품이 어떻게 글로벌 문화현상이 되었는지 릴리 카터의 놀라운 여정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한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자랑 홍삼이 어떻게 세계적인 팝스타의 삶을 바꾸고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렸는지 릴리 카터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대 뒤 거울 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굴은 화장으로 가득 덮여 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죠. 손가락으로 얼굴을 살짝 만지자 피부가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인생이야? 내 이름은 릴리 카터. 3번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팝스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온몸이 쑤시고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180분 공연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릴리, 괜찮아? 트레이너인 마이클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이니까요. 괜찮지 않아 보이나 봐. 내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의자를 끌어와 내 옆에 앉았어요. 솔직히 말할게. 내 몸이 더는 못 버텨. 뭔가 바꿔야 해.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실이 아니었으니까요. 최근 들어 무대에서 숨이 더 자주 가빠지고 목소리가 떨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내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는데 월드 투어 일정 때문에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쩌라고? 투어를 취소해? 그건 불가능해.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내 건강을 지켜줄 방법은 찾아야 하지 않을까? 내 몸 구해줄 무슨 기적의 뿌리라도 있나? 내가 반쯤은 농담으로 물었습니다. 그때 매니저인 소피가 백스테이지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항상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뭔가 재밌는 소식이 있어. 소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기사를 봤는데 한국에서 홍삼이라는 게 유명하대. 요즘 셀럽들도 챙긴다더라.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한국? 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거기 진짜 그런 거 잘 만들긴 하더라. 한국의 스킨케어 제품은 써본 적이 있었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었죠. 하지만 건강식품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습니다. 홍삼이라고? 그게 뭔데? 소피는 휴대폰을 내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붉은색 뿌리처럼 생긴 것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인삼을 찌고 말린 거래.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건강을 위해 먹어왔다고 하네. 마이클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피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릴리,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약물도 아니고 자연에서 나온 건데. 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내 상태로는 투어를 마무리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냥 약을 먹자니 부작용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알았어, 한번 시도해보자. 결국 호기심에 홍삼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피가 홍삼 제품을 들고 내 호텔 방을 찾아왔습니다. 포장을 뜯자 낯선 향기가 풍겨왔어요. 뭔가 흙냄새와 약초향이 섞인 독특한 향이었죠. 이게 뭐야? 내가 물었습니다. 홍삼 엑기스라고 해. 물에 타서 마시면 된대. 소피가 작은 유리병을 건네며 설명했어요. 병 안에는 걸쭉한 갈색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한 스푼을 물에 풀었어요. 색깔이 진한 홍차처럼 변했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쌉싸름하고 독특한 맛에 얼굴이 절로 찡그려졌습니다. 오액, 이게 뭐야? 맛이 너무 이상해. 소피는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건강에 좋은 건 맛이 없다잖아. 그래도 참고 마셔봐. 억지로 나머지를 다 마신 뒤 입안에 남은 쓴맛을 지우려고 물을 한 컵 더 마셨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이런 걸 왜 마시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공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힘들었습니다. 홍삼의 즉각적인 효과는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마시기로 했죠. 뭐라도 시도해보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았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어요. 그것도 알람 소리도 없이. 이상하게 머리가 맑았고 몸이 가벼웠습니다. 뭐야? 나 왜 이렇게 맑고 개운하지? 거울을 보니 얼굴도 덜 부어 있었어요.
피부톤도 전보다 밝아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옅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공연에서 처음으로 변화를 느꼈어요. 평소였다면 공연 중간쯤 목이 쉬기 시작했을 텐데 이날은 끝까지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에도 숨이 덜 찼고 끝나고 나서도 피로감이 전보다 확실히 덜했어요. 릴리, 오늘 뭔가 달라 보여. 백업 댄서인 제이슨이 공연 후 말했습니다. 에너지가 달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홍삼 덕분인가 봐.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투어팀 내에서 릴리의 비밀 무기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일부 스태프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한국 약초? 릴리야, 그거 진짜야?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헤일리가 물었습니다. 내 몸이 직접 대답하잖아. 내가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말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잠도 더 깊게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수월해졌어요. 무엇보다 공연을 마치고 나서도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팬들도 달라진 나를 알아챘어요. SNS에 릴리가 요즘 더 빛나 보인다, 에너지가 넘친다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만 보인 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유행성 건강식품에 현혹된 셀럽이라는 비판적인 기사도 나왔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냥 마케팅 아냐? 라며 의심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팬미팅에서 한 한국 팬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릴리 씨를 위한 선물이에요. 그 팬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홍삼 세트와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뿌리에는 우리 마음이 담겨 있어요. 릴리.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빌며 홍삼을 선물해왔어요. 릴리 씨의 목소리가 더 오래 세상을 울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진심이 담긴 선물이었던 거죠. 처음으로 홍삼의 의미를 다르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울 공연은 내 커리어에서 가장 성공적인 공연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그날 밤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있었고 안정적이었어요. 홍삼을 마시기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체력도 좋아졌고 공연이 끝난 후에도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연장을 나서는데 팬들이 릴리, 홍삼 효과 있어요? 하고 외쳤어요. 한국 팬들 사이에서는 내가 홍삼을 먹는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나 봅니다. 나는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화답했죠. 다음 날 아침 세계적인 음악 채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사실 투어 중간에 갑작스럽게 잡힌 인터뷰라 부담스러웠지만 소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투어에서 내 컨디션이 최고라는 평이 많아. 그걸 물어볼 것 같은데 솔직하게 답해도 좋을 것 같아. 인터뷰어는 예상대로 내 달라진 모습에 대해 물었어요. 릴리, 최근 투어 영상을 보면 예전보다 더 에너지가 넘쳐요. 비결이 뭔가요? 그 순간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홍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조금 망설여졌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확실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팬이 준 그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느낀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국의 홍삼을 매일 먹고 있어요. 그게 제 건강과 컨디션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터뷰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홍삼이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나는 처음 홍삼을 접하게 된 이야기부터 한국 팬이 준 선물에 담긴 의미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코리언 레드 진생 체인지드 마이 라이프. 노캡. 그 인터뷰가 방송된 직후 내 SNS는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홍삼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어요. 홍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글로벌 키워드 1위에 올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릴리, 믿을 수 없어. 내 인터뷰 이후로 한국 홍삼 제품이 전 세계에서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이때 소피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눈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큰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홍삼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기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홍삼 브랜드에서 광고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액도 어마어마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제안들을 바로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소피, 내가 직접 써보고 효과를 느낀 제품만 추천하고 싶어. 내가 말했어요. 소피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네가 쓰고 있는 그 브랜드는 어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뢰받는 곳 중 하나라던데. 그렇게 나는 내가 처음부터 사용해온 한국 브랜드와 협업을 시작했어요. 광고 촬영을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공항에는 수백 명의 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홍삼퀸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릴리. 홍삼 덕분에 우리나라가 더 유명해졌어요. 한 팬이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내가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광고 촬영장에서 만난 홍삼 농부들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들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인삼을 키우고 전통 방식으로 홍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어요. 인삼은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정성과 시간이 담긴 선물이죠. 노부부 농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매일 마시는 홍삼에 담긴 의미가 더욱 깊어졌어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던 거죠. 홍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투어 일정이 계속되는 동안 소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대기실에 들어왔어요. 릴리, 문제가 생겼어. 시장에 가짜 홍삼 제품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대. 나는 깜짝 놀라 소피를 쳐다봤습니다. 가짜라니? 어떻게 그런 일이? 소피는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수십 개의 제품 광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들이 릴리 카터가 인정한 홍삼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 뭐야? 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홍삼을 유명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 소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떤 제품들은 실제로 홍삼 성분이 거의 없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경험하고 나눈 것이 이렇게 악용될 줄은 몰랐어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가짜 제품들 때문에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어요.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법적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네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떨까? 그날 밤 공연 후 대기실에 모인 팀원들과 긴 회의를 가졌습니다. 법률팀, 홍보팀, 그리고 내가 협업하고 있는 한국 홍삼 회사의 담당자까지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릴리 씨, 진짜 홍삼과 가짜 홍삼의 차이점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한국 회사의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교육적인 내용이 담겨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진짜를 찾아서 파인딩. 더 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캠페인에서 나는 홍삼의 역사, 효능, 그리고 진짜 홍삼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나를 또 다른 셀러브리티 건강 트렌드 마케터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도 릴리 카터가 한국 회사에서 얼마나 받았길래? 라는 의혹 섞인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처가 됐던 건 오랫동안 나를 응원해온 일부 팬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의 실망스러운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이 내게 다가와 말했어요. 릴리, 너무 상처받지 마. 유명해질수록 비판도 늘어나는 법이야. 알아.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경험한 것을 나눈 것뿐인데 이렇게 오해받는 게 힘들어.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적극적으로 진실을 보여줘야지. 네가 처음 홍삼을 접했을 때를 기억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면 어떨까? 마이클의 말에 영감을 받았어요. 나는 투어 시작 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 비디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가 매일 어떻게 홍삼을 섭취하는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어 초반에 찍은 백스테이지 영상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때의 내 모습은 지금과 확연히 달랐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 지친 표정, 그리고 무대에서 자주 숨을 고르던 장면들. 그리고 그 모습이 홍삼을 섭취하기 시작한 후 점점 나아지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의심할 사람이 있을까? 내가 편집된 영상을 보며 소피에게 물었어요. 소피는 감동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힘이 있어. 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닿을 거야. 영상을 공개하기 전날 밤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에 두려움은 없어야 했으니까요. 내가 올린 나의 홍삼 이야기 영상은 30분 만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대부분은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였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릴리, 당신이 얼마나 정직한지 느껴져요. 홍삼 덕분에 저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광고비 얼마 받았어요? 키읔키읔키읔. 투어 초반 영상과 지금 모습이 확실히 달라 보이네요. 믿음이 가요. 소피와 마이클은 내 호텔 방에 모여 실시간으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데?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역시 진실은 통하는 법이지. 그때 소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흥분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릴리, NYT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그리고 CNN, BBC까지. 모두 내 홍삼 이야기에 관심이 있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단순한 개인적 경험 공유를 넘어서 더 큰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소피, 난 이게 단순한 광고나 마케팅이 되는 건 원하지 않아. 진짜 내 경험과 홍삼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싶어. 소피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아. 그래서 이 기회에 진짜를 찾아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 다음 날부터 미디어 인터뷰 일정이 빽빽하게 잡혔어요. 모든 인터뷰에서 나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홍삼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한국의 지혜와 정성이 담긴 선물이죠. 하지만 그만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YT와의 인터뷰에서는 특히 홍삼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깊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홍삼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건강을 기원하며 주는 선물이에요. 내가 가장 감동받은 것도 그 정성과 진심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를 한국문화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릴리, 너 홍삼 마시려다 외교관 될 뻔했네. 마이클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웃었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어요. 갑자기 너무 많은 관심과 기대가 부담스러웠거든요. 과연 내가 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투어 공연을 마치고 혼자 호텔 방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펠레터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편지는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 번역본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 릴리에게, 저는 홍삼 농사를 짓는 노인입니다. 평생 인삼을 길러왔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당신 덕분에 저희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젊은이들도 다시 농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 마을에 오신다면 직접 인삼을 캐는 경험도 해보세요. 가장 좋은 뿌리를 선물하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있자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단순히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누군가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진짜를 찾아서 캠페인을 통해 단순히 제품의 진위를 구분하는 것을 넘어 그 뒤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 그리고 정성까지 알리기로 했습니다. 소피에게 아이디어를 말했어요. 홍삼을 만드는 농부들, 장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찾아가서 영상으로 담고 싶어. 특히 중소농가나 전통 방식을 지키는 분들을 중심으로. 소피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아이디어야. 투어가 끝나고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무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진짜를 찾아서 캠페인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이제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닌 문화와 정성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투어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피가 놀란 표정으로 대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릴리, 큰일 났어. 가짜 홍삼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대. 나는 얼어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어떤 부작용이야? 소피는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셀럽 릴리 카터가 홍보한 홍삼 일부 소비자에게 부작용 논란이라는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일부 소비자들이 홍삼으로 인한 소화불량, 두통,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까지 보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제품들이 내 이름과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가짜 제품들이라는 점이었어요. 이건 최악이네.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이클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릴리,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이름을 도용한 사기꾼들 때문이지.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책임은 없을지라도 내가 홍삼을 대중화시킨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물었습니다. 소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해.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진짜 홍삼과 가짜 홍삼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리는 메시지를 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공연은 내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관객들의 환호성을 듣자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공연 중간 계획에 없던 즉흥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 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 가짜 홍삼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이름과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들이에요. 먼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홍삼을 통해 정말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닌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픕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내일 저는 진짜 홍삼과 가짜 홍삼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홍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제 SNS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상담 창구도 마련할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자 소피와 마이클, 그리고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릴리,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소피가 말했어요. 그날 밤 한국의 파트너 회사와 긴급 화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도 가짜 제품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었어요. 릴리 씨,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진위 확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창구도 마련할게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약속대로 홍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진위 구별법을 담은 비디오를 촬영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홍삼의 효능, 올바른 섭취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가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진짜를 찾아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단은 피해자 의료 지원은 물론 홍삼의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진짜는 한국의 정성에서 나와요. 나를 살린 건 바로 그 진심이에요. 가짜에 속지 마세요. 영상에서 나는 중소기업에서 만든 정통 방식으로 생산된 홍삼 제품들을 소개했어요. 대기업 제품도 좋지만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작은 농가와 회사들의 노력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언론들이 릴리 카터 위기를 정면 돌파하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특히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 전통의 가치를 알린 글로벌 스타라며 호의적인 보도가 이어졌어요.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소식에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자청했습니다. 심지어 경쟁 관계에 있던 홍삼 회사들도 연합하여 진짜 홍삼 인증 시스템 구축에 나섰어요.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홍삼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한국에서 받은 그 농부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의 진심과 정성을 기억하며 나도 내 진심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투어가 끝나고 나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팬들이 웰컴 홈 릴리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웰컴 홈이라니 마치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에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분은 바로 편지를 보내준 그 홍삼 농부였습니다. 릴리 씨,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꼭 안아드렸어요. 제가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 편지에 정말 감동했거든요. 김 할아버지 그분의 성함은 김지연이셨어요.는 나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가 수확한 인삼 뿌리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직접 캤어요. 우리 밭에서 가장 좋은 것만 골랐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 농부의 진심 어린 선물이 내게는 그 어떤 명예보다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일정은 빡빡했습니다. 진짜를 찾아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의 인삼 농가와 홍삼 제조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특히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규모가 작은 곳들을 중심으로요. 첫 방문지는 김 할아버지네 마을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작은 농촌 마을에 도착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환영해 주셨어요. 우리 마을에 이런 큰 스타가 올 줄 몰랐어요. 릴리 씨 덕분에 우리 인삼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들의 환대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작은 환영식에서 나는 진짜를 찾아서 캠페인의 진정한 취지를 설명했어요. 저는 단순히 건강식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와 정성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홍삼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정성과 전통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김 할아버지의 안내로 인삼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인삼을 캐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자 황금빛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이렇게 예쁜 형태를 갖고 있네요. 내가 감탄했어요. 김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인삼은 사람 모양을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인삼이라고 부르죠. 이는 사람 인자거든요. 인삼을 캐는 과정부터 세척, 건조, 그리고 홍삼으로 가공되는 전 과정을 세세히 배웠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정성이었어요. 인삼이 충분히 자라기까지 최소 6해는 기다려야 하고 홍삼으로 만드는 과정도 여러 단계의 세심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릴리 씨,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죠. 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팝스타로서의 내 삶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연습과 노력, 인내가 있었던 거죠. 마을에서의 경험은 모두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진짜를 찾아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와 정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진정성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전국의 다양한 인삼 농가를 방문하면서 수많은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가짜 홍삼 문제로 피해를 본 농가도 있었고 외국의 값싼 인삼과 경쟁하느라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홍삼을 가공하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대표님은 30년 이상 이 일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곳이 많지만 저희는 여전히 손으로 작업하는 부분이 많아요.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것이 진짜 홍삼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현대 음악 산업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컴퓨터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정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진정성을 만드는 법이죠. 한국 방문 마지막 날, 내가 처음 홍삼을 선물 받았던 그 팬을 만났습니다. 윤서라는 이름의 23살 대학생이었어요. 릴리 씨가 제 선물을 기억하실 줄 몰랐어요. 윤서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의 그 편지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우리나라의 좋은 것을 소개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작은 진심이 때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순한 건강식품을 넘어 진정성과 문화의 가치를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를 찾아서 캠페인의 진정한 의미였어요. 그날 저녁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서 진짜를 찾아서 다큐멘터리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 말미에 내가 말했어요. 진짜는 한국의 정성에서 나와요. 나를 살린 건 바로 그 진심이에요. 진짜를 찾아서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동시에 공개되었습니다. 영화제에서 상영될 정도로 퀄리티가 높았고 반응 또한 뜨거웠어요.
특히 한국 문화와 전통에 관심이 있는 해외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릴리 카터가 보여준 한국은 K-팝과 K-드라마 너머의 진짜 모습이다. 뉴욕타임스의 리뷰가 그렇게 평가했어요. 다큐멘터리 공개 이후 진짜를 찾아서 캠페인은 더 큰 움직임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홍삼을 넘어 한국의 다양한 전통 문화와 제품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로 확장된 거예요. 전통차, 한지, 자개공예 등 다양한 분야로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특히 중소규모의 장인들과 농부들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김 할아버지네 마을은 홍삼 체험 마을로 유명해졌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삼을 직접 캐보고 홍삼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홍삼으로 인한 부작용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글로벌 홍삼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 기업인, 그리고 농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릴리 씨를 홍삼 문화대사로 공식 임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표했어요. 무대에 올라가 수상소감을 말하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내가 이런 자리에 설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처음 홍삼을 접했을 때는 단순히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계속 이어갔어요. 홍삼은 저에게 건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와 그 문화 그리고 정성 어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짜의 가치를 알게 해주었어요. 청중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앞줄에는 김 할아버지와 윤서, 그리고 내가 방문했던 여러 농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미소 띤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포럼 다음 날, 나는 소피와 마이클에게 중요한 결정을 알렸어요. 다음 앨범 작업을 위해 잠시 한국에 머물기로 했어. 두 사람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네가 이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나 보네. 마이클이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곳에서 찾은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렇게 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 작은 집을 임대했어요. 그곳에서 새 앨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앨범의 주제는 뿌리루츠였어요. 문자 그대로 홍삼의 뿌리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진정한 자아,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나는 김 할아버지네 마을을 자주 방문했어요. 농사일도 돕고 때로는 그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 속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 성공이라는 외형적 가치보다 정성과 진심이라는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앨범이 완성되어 갈 무렵 한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약재상을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나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릴리 씨,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우리 홍삼을 세계에 알려줘서 고마워요. 할머니의 가게에는 다양한 한약재가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작은 유리병에 담긴 홍삼 액기스였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오래된 방식으로요. 한번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건네주신 홍삼은 내가 처음 마셨던 그 쌉싸름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맛도 좋아졌습니다. 익숙해졌다기보다는 그 맛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와 포옹을 나누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 나라는 진짜 나를 2번 살게 했어요. 고마워요, 코리아. 그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투어 초반에 지친 모습, 홍삼과의 첫 만남, 한국 팬의 편지, 가짜 홍삼 사태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여정이었어요. 새 앨범 뿌리루츠는 나의 변화와 성장을 담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악기를 활용한 곡들도 포함시켰고 타이틀곡 파인딩 더 릴은 한국어 가사가 일부 포함된 노래였어요. 홍삼을 통해 찾은 진정한 자아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앨범 발매와 함께 진짜를 찾아서 재단은 공식 출범했어요. 이 재단은 가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와 중소농가, 장인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새 앨범으로 월드 투어를 시작하기 전 나는 한국에서 특별한 쇼케이스를 열었어요. 그 공연의 수익금 전액은 진짜를 찾아서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쇼케이스 마지막 순서로 파인딩 더 릴을 부르는데 관객석에서 수많은 빛이 반짝였어요.
팬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만든 별빛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저는 홍삼을 통해 건강뿐만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진심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그 진짜를 찾아가는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무대를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인생이야? 라고 자문했던 그날로부터 시작된 여정. 그때는 몰랐지만 그 질문이 나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인도했다는 것을요. 홍삼이라는 뿌리를 통해 나는 내 영혼의 뿌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홍삼 경험담이나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